네,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예, 저자 최병우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어, 그 상가 임대차 해가지고 원상 회복, 예,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그 내용에 대해 좀 복잡한 부분이 발생해서 오늘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상가 임대차 개정된 글을 한번 보시면요. 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의 해지권 돼 있죠. 예, 1항에 보면 임차인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예, 지금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시간 제한하고 어, 그다음에 인원수 뭐 이런 것도 제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총 3개월 이상 받은 예,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이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 1월 4일 바로 시행입니다. 자,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이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많죠. 그 외적으로 뭐 노래 주점이라든지, 예, 이렇게 제한을 받는 분들, 예, 지금 엄청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자영업자의 한 40%가 폐업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진짜 충격적인,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계약 기간 중에 우리 지금까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계약 기간 중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예. 해지를 할 수 있는 뭐 사유는 몇 개 있겠지만 이렇게 예, 뭐 조치를 받아 가지고 뭐 중대한 변동으로 경제 사정에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게 법이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파장이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요. 자, 여기 이 법대로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음식점을 하는 분이 자 영업 제한 등의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3개월 이상. 그러면 이제 임대인한테 폐업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계약 해지하겠다. 그러면 해지해야 되죠. 방법 없습니다. 3개월 지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음식 장사라든지 뭐 노래 주점이라든지 뭐든지 시설이 있죠. 이 시설을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되는데 지금 현실이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죠. 자, 원상 회복을 하려면 그 돈이 들잖아요. 예,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복잡한 부분이 생기죠. 그럼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네가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 그래 안 하면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임차인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원상 회복까지 해주고 나가야 되나? 결국엔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재판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 되면은 요 관련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기존에 뭐 대부분 판례가 있었죠. 예, 그거는 예전 그 동영상을 보시면 있겠지만 오늘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요 책대로 한번 따라가시죠. 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 반환 시, 예,
원상 회복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을,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제 인쇄된 문자로 원상 회복 적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이걸 맹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단은 재판이죠. 누가 합니까? 판사님이요. 자, 또한 원상 회복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다툼의 쟁점은 뭡니까? 바로 내가 시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임차인, 그러니까 앞전에 이 노래방이면 노래방, 그다음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 음식점 시설이 돼 있는 데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까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내가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가 대부분 판례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 먼저 잠시 아래 두 가지 사례를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이 나눠져 있죠. 사례가 1, 2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판례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좀 비슷하게 해서 묶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틀린지 아실 겁니다. 자, 먼저 갑입니다. 갑. 둘 다 갑. 보시면은 갑이고, 갑, 갑 맞죠? 그러면 둘 다 노래방, 내가 갑이 있는데 노래방을 둘 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둘 다. 이까지 똑같죠? 그래서 상가를 찾던 중에 이까지 똑같습니다. 자, 사례 1은 소유자 병의 상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례 2는 임차인 을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 있는 임대인 병의 상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틀리죠? 예. 사례 1은 소유자 병의 상가 맞죠?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전 임차인이 시설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오상 회복 안 하고. 예. 그 노래방 시설을 임대인이 또 세를 놔야 되니까 결국에 그대로 이제 세를 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밑에 이 부분 보시면은 임차인 을,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 안 나갔어요. 자, 을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 있는 임대인 병의 상가 나와 있는 확인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 보면, 자, 마침 종전에 병의 상가에서 노래방 운영한 바 있었던 전 임차인, 내가 나갔다 했죠. 을이 그 시설에 해둔 상태였고, 갑은 병의 상가를 임차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까 생각하여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일부 시설도 했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사례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임차인 을의 노래방을 방문하니 임차인 을이 그 시설을 모두 해둔 상태였으며 임대인 병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별뭐 이의 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인도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갑은 을의 노래방을 그대로 인수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까 생각하고 노래방 운영자로부터 노래방 운영자 을로부터 그 시설을 양수하기로 한 뒤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 추가, 이것도 추가했죠. 이분도 한 뒤 노래방 운영했습니다. 차이 됐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내려갈까요? 자, 이 두 사례의 새로운 임차인 갑은 전 임차인 을의 시설에 일부 추가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노래방 운영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단지 임차인 갑이 전 임차인 을로부터 노래방 직접 인수, 그게 사례 2입니다. 임대인 병가 계약
걔가 했던 거, 예? 전 임차인 을로부터 노래방을 직접 인수하여, 예. 그리고 보시면 전 임차인 을이, 이거 사례 1이 아니고 바뀌었네요. 지금 사례 2, 1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 을이 시설했던 노래방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인 병과 임대차 계약했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예, 새로운 임차인 갑은 어느 정도까지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는지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돼 있죠. 먼저 이제 사례 1부터 봅시다. 예, 임차인 갑에게 목적물을 자 목적물을 원상 회복에 반한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임차인 갑에게 목적물을 원상 회복 반환 의무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임차인 갑이 일부 시설 추가 개조한 범위 내 정도만 불과하므로 임차인 갑에게 종전 임차인 을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임차인 갑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을 한도로 원상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밑에 보시면. 즉 임차인 갑은 기존 일부 시설을 임대인 병에게 인수하고 임차인 갑은 추가로 설치한 시설 부분에 대하여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냈습니까? 판례라고요. 자, 내려볼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 해가지고 90다카 12035입니다. 보면 자, 이게 바로 그 판례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전 임차인이 무도 융주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정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사람이 시설한 끝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없답니다.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자, 뭡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미 전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해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나간 상태에서 이 시설에 대한 권리는 결국에는 임대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임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를 구했는데, 자, 그거를 또 나가는 세입자한테 네가 원상복귀 해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사례 1을 봅시다. 자, 임차인 갑은 종전 임차인 을이 시설한 부분과 본인이 중한 정보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 분석해보게 된다.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는 임차인 갑이 종전 임차인 을과의 권리금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을에게 시설 전부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자, 을한테 시설을 전부 인수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새로운 임차인 갑이죠. 자, 그러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과 본인이 추가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판례가 2017다의 26814인데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하고, 이 갑 주식회사가 전 임차인입니다. 예,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새로운 임차인이죠.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을 영업을 양수하고, 이 부분 중요해요. 영업을 양수했죠. 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행회사가 비용을 들여, 병행회사는 누구겠습니까? 임대인입니다. 비용을 들여, 자기가 비용 들여가지고 철거하고 반환할 돈 있죠, 보증금에. 그래서 시설 철거 비용을 빼고 병행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을이 누굽니까? 새로운 세입자. 보아 병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필자는 접니다. 예. 이와 같이 두 가지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인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시설 바로 인수. 예. 그러면 추가시설만 원상회복 답입니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시설 인수, 이런 경우에 기존 시설 플러스 추가시설 원상회복 이렇게 되죠. 나누게 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2017-268242 판례에 대해 이게 작은 함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뭐냐면 그 함정은 다름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 계약서상에 특이하게 들어갔는데요. 읽어볼게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시 을이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을 소유의, 이는 파수구치네요. 파수구치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하여야 한다. 인테리어라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한다라고 원상회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회사 임대인이죠.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의 해석상 을의 새로운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처음에는 위 판례가 판례는 사례가 다른 판례라고 판단하여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후 추가 시설까지 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시설과 추가 시설을 같이 원상 회복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이미 나간 상태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시설을 하였다면 그 추가 시설 부분만 원상 회복하면 될 것인 바, 이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임차인이 이미 나간 상태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 한도를 추가 시설 원상 회복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지만 중요합니다. 윤경 변호사, 그 다음에 배수득 변호사의 판례 해석을 보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별도로 약정했다. 따른 이행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약정 이행. 그래서 기존 원상 회복 판례인 90다카 12035 판례에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만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분은요, 지금 대법원 판례 해석을 2017-268142 대법원 판례 해석을 그러니까 90다카 12035 판례와는 다른 판례고, 그 판례에 반하는 판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특이하게 있어서 판결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저는 분명히 이 구분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 두 분은 그게 아니다, 그냥 특약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인수를 해서 전 임차인한테 인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 판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뻥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이제 본필자는 보시면 이제
2017다의 2681 사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이런 식으로 저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위 판례에 대한 항고심, 제가 그래 결국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예.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났기 때문에 그 판결 이유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에 대해서 확장 해석은 안 되잖아요. 그분들 다 모아놓고 예전에 판결 냈던 분들 어떻게 해서 이게 판결이 났습니까? 이게 말을 못 물어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따라가야죠. 이 판례에 대한 항고심 2심이죠. 2심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그 2심 판결의 그 판단 내용을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 이르기까지 전전양도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 예? 하므로 임차인이 아닌 전 임차인 이 사건 점포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 예, 라고 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원상 회복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요렇게 지금 그 전전 양도되었다는 내용하고 예, 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하였는 바. 그 결국엔 저는 전 임차인의 어떤 지금 시설 부분이 양도되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판결 항고심이죠. 2심. 자, 상고심인 대부분의 판단은 사실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고심인 대부분의 판단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자, 사실적인 내용인 항고심 판단사항을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므로. 자,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임차인의 그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2017다 2681 사이 대법원 판례는 결국에 90다카 12035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뭡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틀려지잖아요. 그런 어떤 별다른 사례, 두 번째 사례가 맞다고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본 바와 같이 두 분의 그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특이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계속 갑시다. 자,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게 남한테 이런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원상 회복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요? 이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원상 회복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대신에 임대인이 대신하죠. 예. 무슨 돈으로요? 보증금으로요. 안 돌려줬으니까. 그럼 거기서 공제하겠죠. 예. 그러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차인이 원만한 선에서 그 양쪽에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두 번째 판례는 그게 안 돼서 소송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장은 대부분 거의 마무리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엔 소송 들어가죠. 그럼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원상 회복 비용을 산정하게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비용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주장과 동시에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입주 당시 상태였음의 입증입니다.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원상회복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 형태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당연한 거죠.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자세히 다루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송하면 좋습니까? 비용 들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간 많이 들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소송 안 가야 돼요. 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상에 특약을 해야 된다고요. 특약.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에 대한 특약을 적어 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복잡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특약을 적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고, 첫 번째는 원상 회복 특약입니다.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기본 시설을 제외한 추가 해가지고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전 임차인에게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 포기와 동시에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적으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상회복 불가 특약입니다. 자, 안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없이 현 시설 상태로 상대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적으면 끝입니다. 그럼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봐야 되겠죠.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자, 이게 내가 한 인테리어도 아닌데 철거 책임. 법이 그래요. 이게 중앙일보의 어떤 지금 신문기사인데요. 쭉 내려가 볼까요? 내가 한 인테리어도 아닌데 돈을 들여 하고 그 내용입니다. 다툼 소지 큰 원상회복 의무 돼 있죠. 자, 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90다카의 12035 판결 아까 보셨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한 거고, 자, 그렇다면 전에 누가 어떤 시설을 했든 상관없이 임대받는 그대로만 반환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돼 있죠. 자, 여기 또 사례를 딱 들죠. 이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A는 2014년 6월경 커피 전문점 인수하고 점포를 빌렸습니다.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렸죠. 보시면, 그런데 인테리어 시설과 흡연 부스를 누구의 비용 철거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요. 항의 끝에 A는 B를 상대로 보증금 완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그 이전 상태의 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없고 인테리어 등은 점포에 부합되어 더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대부분을 포함한 30 모두 A의 주장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2017다에 26814이 돼있죠. 자, 대법원은 그간 A와 같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는 행위라도 기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기존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구별을 하고 있죠. 구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전자가 뭡니까? A 기존 임대차 계약 이어받은 경우,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을 부담하겠지만 후자라면 모든 시설에 원상회복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돼 있죠. 아주 그간 A와 같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은 행위는 후자입니다. 후자. 맞죠? 후자. 그리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를 발생시키는 경우 기존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특약의 내용은 뒤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B가 철거한 시설 대부분 A가 점포를 임차하기 전 커피 전문점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것이었고, B는 전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 전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은 A는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은 것을 판단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했다고 본 겁니다. 시설이 점포에 부합돼 일치한 A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B가 철거한 시설을 특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변호사님 김용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 결국 A가 서명한 계약서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리입니다. 돼가지고 커피 전문 철거는 고스란히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또 이분 김재곤 변호사님 볼까요? 종전 임차인 영업시설 양수했다면 원상회복 의무 있나 돼 있죠. 자,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 봅시다. 이분도 이거 90다카 얘기를 하죠. 12035. 네, 보면 뭐 이 내용입니다. 아까 자기가 안 해도 된다 90다카는 추가할 부분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 대부분 판례를 얘기하죠. 요 아까 2017다의 26814입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대법원 90다카 12035 판결을 들어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차 계약서 상에 원상 복구 조항도 있고, 이건 놔두고요.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영업 양수로 임차인지가 양도된 것이므로 현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당시 시설된 상태에서 자신 추가로 시설하거나 개조한 것만 원상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했다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도 원상 복구해 주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요 변호사님, 이 배수득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쭉쭉 보면 이 얘기는 합니다. 2017다의 판결, 그 다음에 90다 다 똑같은 지금 판결을 얘기를 합니다. 소결 볼까요? 소결 보면 위 대부분 판시는 일견서로 상충되는 타나 2017다의 26842 판결 설시 중 상고 위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90다카 12035 판결은 이 사건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즉 양자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현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별도로 약정을 하였고, 후자는 그런 약정이 없어 사실관계가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 됐죠. 결국에는 뭐로 갑니까? 지금 계약서에 특약이 있고 없고의 내용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죠? 자, 여전히 임차 목적 수리가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철거하여 입대 당시 상태로 사용했도록 해야 한다고 원상의무에 관한 이런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7-2684-8142 판결은 추가로 더 나아간 판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얘기로는 뭐 추가 더 나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 임차인의 그 원상 회복 의무를 지금 현재 임차인이 같이 양도 받았다 이 내용이 양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뭐 이래 쭉쭉 나옵니다. 이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자,
이분은 이제 윤경 변호사님이죠. 윤경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시상 판결 요지 나오죠. 쭉쭉쭉 나오는데 이 판례서를 보십시오. 보시면 오해하기 쉬운 판시 해가지고, 자, 대상 판결 설시 부분은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 돼 있죠. 요거를 오해한다고 생각하시네요. 자, 보면 대법원 판시를 읽으면 커피숍을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커피숍 시설을 체계해야 한다는 판시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유사 판례 90다카의 12035 또 드시죠. 그 다음에 뭘 또 민법 645조 615조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원심 판결을 보면 계약서의 원상회복 관련 규정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 원상회복 관련 이 내용, 이 내용에 의해서 원상회복가 발생한 것이지, 커피숍은 영업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원상회복할 때 비어있던 상태로 다 철거하고 나가야 의무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죠. 자, 그러면 판례를 봅시다. 자, 이게 보면 그 유명한 2017 1월 13일에 선고한 가합 102819 판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깐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길다.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올라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쭉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쭉쭉쭉쭉쭉 판례가 길어요. 자, 쭉쭉쭉쭉쭉쭉 판례가 길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법원 90다카 12035 판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판시사항 있고요. 판결 요지.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판결 요지만 봅시다. 자, 전 임차인이 무도 유흥주점으로, 이건 계속 똑같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의 시설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요 90다카 맞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로 한 부분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끝. 하면 되는데 이제 이 판결이 나온 거죠. 2017-1-26814.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문 이유. 자, 보시면 이 판례를 보면 오해 소지가 큽니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좀 변호사님마다 좀 틀리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자, 요거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됐다고 해도, 요 올라갑시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 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넘어간다는 말이 좀 약간 되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립니다. 금방 이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대부분 판례가 좀 헷갈려요. 쭉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항소심 두 번째 2심 재판을 봅시다. 쭉쭉쭉 내려가면 쭉쭉쭉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 돼 있죠. 판단입니다. 이거는 판단입니다. 원고가 새롭게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돼 있죠. 자, 쭉 내려가 봅시다. 자, 위에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G가 주 제이콥 헬스케어로부터, 이게 전 임차인입니다. 원고, 이건 새로운 임차인이고, 원고에 이르기까지 전전양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원고가 아닌 주 제이콥 헬스케어 등 원고의 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우석해 회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전전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건 당연함이로. 맞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전전양도되었다고 인정하는 건 정당함으로. 그럼 그게 뭡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도. 예? 너무나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내용 없어요. 예. 자, 위에도 볼까요? 이 내용.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 양도하는 등 임대차 계약상의, 여기 판례입니다. 이것도 2014 529 판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 판례를 기준 잡아서 지금 실 사례를 들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심입니다. 1심 내용도 있어요. 1심 내용도 있지만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1심. 2심에서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재판은 보통 2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말이, 그럼 3심은 왜 있냐? 대법원 판례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내린 결론을 판결을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때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뭡니까? 기존 임차인한테 양도받아서 그 원상회복 권한까지 포함해서 양수받은 거를 네가 나갈 때 들고 나가라, 원상회복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요거를 재판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특약도 포함되겠죠.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를 특약만 우선시 한다면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참 복잡한 내용들을 했는데요. 저도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변호사님들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지금 분명히 상충됩니다. 상충되고 이 판례, 최종 판례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앞전 판례 90 판례와 2017 판례는 다른 판례고요. 분명히 명백하게 그 앞전 판례는 임차인한테 양도받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판례는 양도받았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판례들이 증명을 한다,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만약에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특약 적으세요. 특약 달아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든 요거를 명확하게 적는 분들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그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 판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